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AC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원유 가격이 급락한 것이 그래도 좀 하락했던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좀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오전 중에 급락세에서 벗어나 3대 주수 모두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모건 스탠리와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존슨앤존슨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저조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이 관련 업종에 부담을 준 데다 중국 경제 작년 성장률이 24년 만에 가장 낮은 7.4%를 기록하고 IMF는 올 한 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춘 3.5%로 제시했다는 소식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5% 가까이 급락하면서 WTI 2월 인도분 가격이 46달러 40센트에 마감된 것이 오전 중 증시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대형 IT 업체들과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반등하고 22일에 열리는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대규모의 양적 완화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반전되는 등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방준비제도가 수개월 내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해석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금 가격이 7일 연속 상승해 5개월 최고인 아운스당 1292달러에 마감된 데 따라 금광 업체들이 일제히 상승한 것을 비롯해 항공사와 운송업, 반도체, 제약, 의료보험사, 바이오 업체 등이 상승했던 반면 은행과 카지노, 소매, 건설, 엔터테인먼트는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하락한 1.80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여줬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네요. 자 여기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노동기구가 전 세계 실업자 수 5년 후에 2억 1,2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전 세계에 올해 실직자 수가 2억 100만 명에서 앞으로 5년 후에는 2억 1,2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습니다. ILO 측은 성장 둔화로 인해 올해 실직자 수가 300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 중 아직도 실업 상태의 노인 수가 6,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ILO 측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오늘 폐지한 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IT 업체 IBM과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각각 다른 결과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넷플릭스는 지난 분기 예상을 28센트 상회한 주당 72센트의 순이익과 430만 명의 가입자 증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시간 외에 거래에서 11%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IBM은 예상에 다소 미치지 못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지금 시간 외에 거래에서 약 1.8%의 하락세입니다. 증권사 아거스가 올 한 해 매출이 13% 이상 늘어날 것이라면서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으로 일회용 커피인 K컵 업체 큐릭 그린 마운틴이 2.3% 상승했고 지난 분기 중 원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예상으로 했던 주당 78센트의 순이익과 전년 대비 6.3%가 늘어난 96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힌 델타 항공은 7.3%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SNS 업체 트위터는 인도 기반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집다이어를 3천에서 4천만 달러에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0.7% 상승세를 보였고 소형 바이오 업체인 셀소틱스 파머스리컬은 개발 중인 난소암 치료제의 임상실험 결과가 예상보다 높은 효능을 보였다고 공시하면서 35%의 폭등세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온라인 기반 여행 예약 업체 오비스는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블룸버그의 통신의 보도로 오늘 8%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지표 일정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서 1월 주택시장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였던 58보다는 좀 다소 밑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주택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1월 전미주택건설협회 NAHB의 주택시장지수가 전달의 기록이자 예상치였던 58을 하회한 5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택시장지수는 신규 및 기존 주택의 판매 전망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신뢰도를 측정한 것으로 기준점인 50을 7개월 연속 상회하고 있는데요. 협회 측은 경제성장 지속과 소비자 자신감 회복, 그리고 고용시장 개선 등이 올해 주택시장 상승세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12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유나이티드 헬스, US뱅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샌디스크, 그리고 이베이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유가로 인해서 떨어졌던 이 뉴욕 증시를 IT주들이 좀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IBM이 오늘 또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잠시 후에 또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고, 내일에 대한 추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들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수별 흐름은 좀 어땠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이슈들이 외신을 통해서 또 흘러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